지난 겨울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피의자 김소영 씨가 지난 4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김 씨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김소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는데요.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이 부모는 각각 1,000만 원, 형제 자매는 각각 500만 원씩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미성년 시절 방임 책임을 묻겠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김소영은 지난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5장 분량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김 씨는 청구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확정 이후 적용되는 연 12%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낸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김 씨는 어머니는 방임한 적이 없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언니와 나를 키웠다며 성인이 된 뒤 혼자 저지른 일인 만큼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혼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 시절부터 방임과 가정폭력, 언어폭력을 일삼아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상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김소영은 지난달 형사재판부에도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루라 기자,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도 김 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요.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10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약의 양이 알려진 것과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피해자를 오빠라고 칭했는데요. 죽은 오빠에게 준 약이 살아남은 오빠에게 준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 4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약 4개 정도 분량으로는 사람이 죽을지는 생각도 전혀 못했다라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도 이후 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서 건넨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죠.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원호 변호사는 김 씨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주장이 갈수록 더 과감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소영이 주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분명히 김소영은 이 사건의 흐름을, 재판의 흐름을 알고 있고 본인이 지금 필요한 주장들을 이게 변주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